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료형과 상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나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과 기억을 떠올려가며 오늘 새로운 내용 공부해 봅시다. 자, 지난 시간부터 선생님이 학습 목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었어요. 이 학습 목표를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오늘 또다시 학습 목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변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자료형에 따라 적절한 변수를 선언하여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자료형의 특징을 알고 변수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자료형에 따른 기억 장소의 크기를 이해하고 효율적인 기억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자료형은 어떤 종류가 있었나요?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 문자는 CHAR이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숫자는 정수형과 실수형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자, 정수형은 int라고 하는 int로 나타냈었고, 두 번째로 실수형은 float와 double로 나타냈었어요. float, float와 그리고 double이 있었습니다. 자, 실수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가 쓰이는 이유는 저장 공간에 따른 얼마나 큰 수를 표현할 수 있느냐에 따른 거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종류를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기억을 해달라고 했었죠. 그리고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모두 기억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새로 배울 내용이죠. 이 변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에는 우리가 변수의 사전적인 정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변수란 C 프로그래밍에서 자료를 컴퓨터의 특정 공간인 기억장치에 저장한 후 사용하는 것이랍니다. 메모리의 저장 공간이 만들어진 후에는 운영체제가 경계를 허물기 전까지 사용자가 정한 변수명대로 사용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변수라는 건요, 여러분들. 여기 영어를 보면은 variab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꾸 바뀌는 숫자예요. 그런데 상수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은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였고요. 변수는 변하는 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프로그래밍을 할 때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int a라고 지정을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이는 int는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자료형에서 정수라는 뜻이에요. 정수인 a를 선언합니다. 자, 왜냐하면은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컴퓨터는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예요. 지금 아무것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들 집의 토대는 만들어져 있지만 아직 벽이 쌓여져 있지도 않고 공간이 나누어져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쌓아서 벽을 쌓아서 이 부분은 방입니다. 부엌입니다. 뭐 화장실입니다. 이러한 공간의 의미를 우리가 주겠죠. 그래서 이 int라는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 방이에요. 이 공간은 혹은 이 공간은 화장실이에요. 혹은 이 공간은 뭐 주방이에요. 거실이에요. 하는 종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A라는 이거는 변수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변수는 방 1, 방 2, 방 3, 방 4 이런 것처럼요. 하나의 공간을 지정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가구로 채워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얘는 방 1 혹은 방 2, 방 3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배우겠지만 변수는 숫자로는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쉽게 우리가 뭐 i라던가 a라던가 하는 알파벳의 문자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내용 살펴볼게요.
변수는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억 장소를 의미하며 프로그램의 실행 중에 값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자, 여기 중요하죠, 여러분들. 프로그램 실행 중에 값이 변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억 장소예요.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이 A라는 것에다가 1을 저장하고 2를 저장할 수도 있어요. 혹은 1부터 10까지를 순서대로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억 장소예요. 그래서 변수는 필요한 자료형의 크기만큼 기억 장치의 저장 공간을 확보합니다. 여기서 말했죠, 여러분들. 정수는요, 마이너스 0, 1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실수는 소수가 포함이 되어 있죠. 소수가 포함이 되면은 소수가 없는 수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저장 공간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자료형이라는 이 값을 줬고 이 변수는 이 자료형에 따르는 크기만큼의 저장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자료형으로 우리가 이 공간을 확보를 하고 이 박스의 박스의 이름을 변수라고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의 자료형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박스가 어마무시하게 더 크겠죠. 비교적 정수보다는요. 그리고 변수명은 우리가 임의로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박스의 이름은 무엇, 이 박스의 이름은 무엇 이렇게 정해주는 것처럼요. 자, 여러분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명을 작성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 숫자를 넣을 수가 없다고 선생님이 방금 말을 했었죠. 왜냐하면 그 숫자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보통 숫자로 봤는데 그 데이터가 변수명인지 진짜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 값인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변수명을 작성하는 데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명 작성 규칙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변수명은요, 영문자, 숫자, 밑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특수문자는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영문자는 소문자와 대문자를 구분합니다. 소문자와 대문자 구분하고요. 자, 세 번째로 정해놓은 예약어는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돼요. 여러분들 예약어가 어떤 게 있었냐면요, if라든지 while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었죠.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우리가 거의 문법처럼 사용하는 그러한 예약어들이 있었는데 요거는 우리가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첫 글자는 중요하죠. 첫 글자는 반드시 영문자 혹은 밑줄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제일 앞에 나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변수명에는 공백이나 한글은 사용할 수 없고요. 변수명은 의미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변수명의 이해를 쉽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뭐 정수를 할 때는 I, J, K 등의 그러한 간단한 의미 있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꾸자꾸 우리가 바뀌는 값은 MP라고 해서 temporary라는 일시적인 값을 받아주는 등의 변수명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와 관련해서 우리 예제 한번 볼게요. 자, 변수 작성 규칙을 적용한 프로그램의 예예요. 자, 여기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던 shop include stdio.이라고 해서 우리가 헤더 함수를 일단 걸어줬고요. int main 함수를 걸어줬고 여기에서 보면은 가로로 열고 보이나요, 여러분들? 가로로 열고 가로로 닫아줘요. 이 전부 안에가 메인이죠? 메인 여기 함수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int A. 자, 정수형 변수 A를 선언했어요. 그 다음에 밑에는요, int B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변수명 A, B를 선언한 거예요. 근데 어떤 변수냐면은 정수인 거죠. 정수형 A, B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A는 5를 넣어주고 B에는 10을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변수의 값을 초기화한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나중에 나올 말인데 초기화라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값을 넣어주는 것을 초기화라고 해요. 그래서 A에는 5, B에는 10을 넣어줘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같다라는 표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봐두셔야 되는데 요 같다라는 말에는요.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값을 변수에다가 넣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출력하라는 말이겠는데요, 여러분들. printf 해서 a 값은 무엇입니다 라고 해서 이 a 값을 출력하라고 하죠. 그러면은 결과값은 무엇이 뜰까요? B에 있는 값을 A에 넣으라고 했어요. 자, 원래 A와 B에다가 우리가 5와 10을 각각 넣어줬었습니다. 근데 다시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서 보니까 A에다가 B를 넣어라 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다시 아니고 1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출력값을 보면은요. 자, A 값은 10입니다 라고 여기서 보이는 요만큼 A 값은 10입니다 하는 것이 우리 화면에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변수를 또 다른 한 규칙도 한번 더 살펴볼 텐데요. 변수를 선언하기에는 또 어떠한 규칙이 있었죠. 변수 선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뭐 정수라든지 문자라든지 실수는 이러이러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A라는 이름에 넣을 거예요. 혹은 B라는 이름에 넣을 거예요 하는 것을 선언한다고 해요. 선생님이 지금 수업을 하면서 계속 선언이라는 말을 썼었는데요. 변수는 반드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전에 선언해요. 아까 int main하고 바로 밑에 줄에 썼었죠? int a라고 해서요. 그쵸? 정수형 a를 쓴다고 우리가 바로 위에서 선언을 했었어요. 자료 종류에 따라서 변수 앞에 자료형을 정의를 합니다. 같은 자료형으로 2개 이상 변수를 지정할 때는 콤마로 구분하여 나열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봤던 예제는 int a 그리고 한 줄 띄우고 또 다시 int b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냐면 int a, b 아이고 이렇게 세미콜론까지 찍어주면은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또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그 앞에서 봤던 예제였죠. 반드시 초기화를 하고 사용을 해야 돼요. 초기화를 하지 않고 사용을 하다 보면은 그 안에 어떠한 값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할 때 오류 값이 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초기화한 경우와 초기화하지 않은 경우의 프로그램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보면은 여러분들 int a라고 해서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a는 0이라고 초기값을 줬어요. 그리고 a는 a 더하기 10이라고 했으면 여러분들 보세요. a는 초기값을 0이라고 줬고요. 다시 이 a에는 요 앞에 있는 a죠. 요 a예요. 이 a에다가 10을 더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아니라 10이죠. 그래서 출력값을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a는 %d입니다 라고 보일 거예요. 그런데 초기화하지 않은 경우를 보면은 여기 보세요. int a라고 똑같이 줬고 여기에 비어 있어요. 그쵸? 초기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자, 왼쪽 거는요. 초기화한 경우에는 똑바로 나와요. a는 10입니다. 라고. 그런데 초기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상한 숫자가 뜹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a를 변수 선언을 했는데 그래서 이 a라는 변수가 어떠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공간에 어떤 수가 들어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마이너스 이거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엄청 큰 숫자인데 8억 5,899만 3,360이라는 알지 못하는 숫자가 나왔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변수를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초기화를 해줘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변수에 관련된 내용은 다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변수에도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면 되니까요.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한번 선생님이랑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변수는요,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를 구분하여 사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모든 여기에 있는 프로젝트에서 모두 사용하는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메인 안에서 사용하는 지역 변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역 변수, 글로벌 베리어블과 로컬 베리어블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 전역 변수. 자,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의 데이터 영역에 저장되고요. 함수가 시작되기 전에 선언을 한답니다. 그리고 범위에 제한 없이 파일 내의 모든 함수에서 유용한 변수입니다. 자, 지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지역 변수는 함수 내에서 선언된 변수나 중괄호로 묶은 코드 블록 내부에서 변수를 선언한 것입니다. 변수가 선언된 함수 내에서 블록 내에서만 영향을 준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메인 함수 있었죠. 그 메인 함수 안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바로 지역 변수예요. 자, 그 다음에 자동 변수는요, 스택 메모리에 기억되고 함수가 종료될 때 메모리에서 제거되는 내용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스택이라는 것은요, 컴퓨터가 어떻게 메모리를 저장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메모리를 스택이라고 하는데 그 스택 메모리에 기억되고 이게 함수가 끝나면은 메모리에서 남아있지 않아요. 다 뽑아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자동 변수를 사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변수를 일단은 제일 먼저 int sum이라고 해가지고 저장을 했어요. 이게 바로 자동 변수죠. 그러니까 int 메인 함수를 시작하기 전에 변수를 지정을 해줬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 보면은 변수 선언 int i를 해주고 포문을 돌려서 printf까지 내보냈습니다. sum을 내보내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는 변수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sum 변수, 그러니까 sum을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여기에서 자료형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printf 값이랑은 다 똑같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미리 자동 변수 설정을 하지 않고 함수 내에서만 설정을 한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자, 1, 3, 60 여기는 똑바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출력값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죠. printf 여기 부분만 나오고 포문 안에 있는 거는 우리가 출력값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앞에서 sum 변수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동 변수는 메모리에 기억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수 이전에 선언을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네 번째 정적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적 변수는 static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적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이 있겠죠. 그래서 정적인 변수는 static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하여 선언하게 되는 거고요. 프로그래밍 시에 1회만 초기화로 선언되고 이후 활용 시에는 할당된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선언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함수 종료 후에는 데이터는 남아있다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종료가 되면 없어져요.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끄게 되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정적 변수를 사용한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보세요, 여러분들. 정적 변수는 static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선언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원하는 메인 함수를 시작하기 전에 메인 함수를 여기 메인 함수 여기만큼 있네요. 메인 함수를 시작하기 전에 void static ex 해서 함수 static 함수를 선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포문으로 이렇게 돌려줬고 다시 이 static 함수를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정적 함수를 초기화를 시켜주고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결과값을 보면은 1번 썸 값은 10이고 2번 썸 값은 20이고 자, 이건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여기에서 썸 값은 %d이다. 몇 번 썸 값은 %d이다 하는 것이 요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포문이 돌아간 거였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ex라는 말은요. static int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먼저 선언을 해줘서
이 전체에서 저장을 한 변수값이었던 거예요. 여기 안에서는 메인 함수만 계속 돌아가게 되는 거고 지역 변수죠. 이 전체 변수로 우리가 정적 변수를 돌려서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는 이 변수를 쓰겠다 한 겁니다. 자꾸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재밌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서로 세뇌를 하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외부 변수입니다. 외부 변수는 어떤 소스 프로그램에서 선언된 전역 변수를 다른 소스 프로그램의 함수에서도 모두 전역 변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선언한 변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다른 친구네 집에 있는 박스를 빌려 올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짐을 이동을 하려니까 박스가 필요해서 다른 친구 집에 있는 박스를 빌려 올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집에 있는 박스의 이름이 KKK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 KKK를 우리 집에 가지고 와서도 KKK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언 방법은 external variable이라 가지고요. 여러분들 그 뒤에 AL을 떼고 external 자료형 변수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external int KKK 하면은 정수형 외부 변수를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사용 예를 보면은요. 첫 번째 소스 파일이 여기 있고 우리가 불러올 소스 파일 두 번째가 여기 있어요. 근데 첫 번째에서 int num은 0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int add라고 준 게 있어요. 변수를 선언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소스 파일에서는 첫 번째 소스 파일에서 사용하는 add라는 변수를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여기 있죠. add라는 변수. 그래서 여기서 보면 external 해서 extern 하고 자료형 int 변수명 add를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소스 파일에서 갖고 온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외부 변수를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외부 변수를 사용을 한다는 말은요, 여러분들 그 변수에 저장된 값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저장할 값도 왜 다른 소스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큰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 살펴볼 변수는 레지스터 변수입니다. 이 레지스터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잠깐 우리가 계산 결과를 아주 잠깐 저장해 놓는 저장 장치예요. 그래서 이 레지스터 변수는요, 프로그램의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for문이나 while문 등의 제어 변수에 사용하는데 레지스터 변수는 사용 개수에 제한이 있다라고 해요. 왜냐면은 이것도 하나의 메모리를 잡아먹는데 잠깐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를 우리가 메모리로 보내려니까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잠깐 요 가까이에 있는 곳에다가 잠깐 저장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 개수에 제한이 있고요. 얘는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하는 레지스터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레지스터라고 지정을 하고 자료형과 변수명으로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예를 한번 볼게요. 자, 레지스터는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for문이나 while문 등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레지스터 변수 선언합니다. 자료형은 int고요. 변수명은 i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for문을 사용을 하죠. for문에서 i는 1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플러스는 1만큼씩 커진다는 말이에요. 1씩 커질 거고요. sum은요 바로 앞에서 변수 지정을 해줬죠. 선언을 했고요. sum은 sum 플러스 i 요 1이 계속 커질 때까지 반복을 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10까지의 합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 i는 잠깐만 프로그램 속도를 높일 때 사용을 하는 거라서 잠깐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의 프로그램의 속도를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값을 보면은 우리가 결과값은 이 printf 안에 있는 요거 값을 우리가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에서 10까지의 합은 55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변수의 종류가 상당히 많네요, 여러분들. 그래도 이제 마지막 변수입니다. 상수 변수예요. 우리가 미리 상수를 살펴보기는 했는데 이 상수는 어떻게 또 변수로 사용이 되는지 같이 살펴보죠. 자, 상수 변수는 변수의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한 번 초기화한 이후에는 읽기만 하고 대입은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한 번 초기화한 이후에는 대입은 할 수가 없대요. 자, 우리가 이건 예시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 선언 방법은 constant예요. const 하고 자료명, 변수명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바로 초기화를 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데이터 값을 넣어주면서 이렇게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상수 변수의 예는요, 보세요, 여러분들. constant int 하고 variable 15라고 하면서 바로 variable 선언을 하면서 초기화를 해줬어요. 그쵸? variable 요만큼은요, 여러분들 뭐예요? 변수명이에요. 그리고 int 얘는 정수값이고요. 얘는 상수 변수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쓰이는지 봤더니 대입은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값을 더해줄 때 이 베리어블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add i에다가 베리어블을 계속 더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리어블 값을 바꿀 수는 없어요. 추가 대입은 하지 못하지만 이 베리어블을 계속해서 대입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상수 변수의 예입니다. 그래서 활용도고요. 얘를 만약에 우리가 결과값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add는 %d 까지가 보이죠? 봅시다. 그래서 add는 20. 왜냐면은 초기값을 i로 줬고 add는 0으로 우리가 초기화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add에다가 i를 넣고 variable을 var을 넣어서 더해라 했기 때문에 이거는 20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리로도 다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여기까지가 우리 변수와 관련되는 내용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수와 변수를 더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상수와 변수는 개념을 반드시 여러분들 머리에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만이 앞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무리 없이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는 지난 시간 영상까지 되돌아보면서 개념을 이해하고 과제를 제출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